서울의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펜트하우스의 창문 너머로 이 도시의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이곳 한지훈 회장의 침실은 그 어떤 화려함도 찾아볼 수 없는 지옥의 공간이었다. 한지훈은 대한민국의 거대 그룹인 한성그룹의 회장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아내 서지연이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며칠 전 그녀는 이 부부의 첫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아이는 한지훈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로 다가왔다. 아기는 다른 아기들처럼 맑고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왼쪽 뺨 전체를 뒤덮고 있는 거대한 붉은색 반점은 마치 피를 토해낸 것처럼 끔찍했다. 그 반점은 마치 악마의 표식처럼 기이한 문양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지훈은 아기의 얼굴을 보자마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가 악마의 표식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확신했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이런 끔찍한 오점이 남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지연은 아기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여보, 이건 그냥 반점일 뿐이에요. 우리 아기에게 이런 짓을 할 순 없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애원했지만 한지훈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아기를 끌어안고 있는 지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이건 반점이 아니야. 이건 악마의 표식이야. 나는 이런 아이를 내 아이로 인정할 수 없어. 한지훈은 아기를 끌어안고 병원을 나섰다. 그는 차갑고 잔인한 눈빛으로 아기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그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연민이나 사랑도 없었다. 오직 분노와 혐오만이 가득했다. 그는 아기를 어디론가 데려가야 했다.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이런 오점을 남길 수는 없었다. 그는 아기를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울 외곽에 있는 낡고 허름한 고아원으로 향했다. 고아원은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있었고 마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곳처럼 보였다. 한지훈은 차에서 내려 아기를 끌어안고 고아원 안으로 들어갔다. 고아원의 원장은 늙고 피곤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원장은 그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한지훈은 원장의 손에 돈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다.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저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는 아기를 원장의 품에 안겨주고 차갑게 돌아섰다. 아기는 그의 품에서 떠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완벽한 인생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고아원 원장은 한지훈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아기의 얼굴을 보았다. 아기의 뺨에 있는 거대한 반점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아기의 이름을 설아라고 지어주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설아를 끌어안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아가.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엄마야. 설아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녀의 뺨에 있는 거대한 반점은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다. 다른 아이들은 그녀를 악마의 아이라고 놀렸고 어른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바라보거나 혐오했다. 그녀는 항상 혼자였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낡은 책들이었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세상의 모든 지식을 흡수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쌓여갔고 그녀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명석한 아이로 성장했다. 20년 후 설아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성인이 되었고 고아원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로 올라와 한성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뺨에 있는 반점을 감추기 위해 항상 화장을 두껍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한성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를 찾고 그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한성그룹의 회장실은 20년 전과 변함이 없었다. 한지훈 회장은 여전히 오만하고 냉혹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버렸다는 사실을 잊고 새로운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의 아들, 한성그룹의 후계자인 한승우가 있었다. 승우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오만하고 냉혹한 사람이었다. 설아는 한성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한지훈 회장과 한승우를 만났다. 그들은 그녀의 얼굴에 있는 반점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재능에 감탄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를 단순한 신입사원으로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파헤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설아는 한성그룹의 내부 자료들을 몰래 빼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모든 비리와 불법적인 거래들을 파헤쳤다. 그녀는 한지훈 회장이 자신의 딸을 버렸다는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생각이었다. 설아는 한성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치면서 한지훈 회장이 자신의 딸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잔인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줄 계획을 세웠다. 설아는 한성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치면서 한승우와 가까워졌다. 승우는 설아의 뛰어난 능력과 재능에 감탄했다. 그는 설아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설아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이용해 한성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줄 계획을 세웠다. 설아는 한성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치면서 한지훈 회장과 한승우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승우는 아버지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한지훈은 아들의 반발에 분노했지만 그는 아들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가는 절망 속에서 자신의 딸을 버렸다는 사실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설아는 한성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치면서 한지훈 회장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줄 계획을 세웠다. 설아는 한성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치면서 자신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뺨에 있는 반점을 감추기 위해 항상 화장을 두껍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한성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를 찾고 그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고아원의 회색 벽은 설에게 세상의 경계를 의미했다. 그곳은 외부의 혹독한 시선으로부터 잠시나마 그녀를 보호해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기도 했다. 설아의 뺨을 뒤덮은 거대한 반점은 고아원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녀를 이방인으로 만들었다. 악마의 아이, 괴물 같은 잔인한 별명들은 그녀의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아이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가 다가가려 하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다. 하지만 고독은 그녀를 꺾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설아는 과원의 낡은 도서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책을 읽었다. 그녀에게 책은 유일한 친구이자 외부 세계로 통하는 창문이었다. 고아원 원장이 가져다주는 낡은 백과사전, 위인전, 심지어는 난해한 철학 서적까지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읽고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녀의 지능은 또래 아이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6살에 이미 초등학교 교과 과정을 마쳤고 10살에는 대학 수준의 서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숫자와 논리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복잡한 수학 문제들을 암산으로 풀어냈고 책에 나온 복잡한 역사적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지능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다. 과거의 경험은 그녀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곧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조용히 성장해갔다. 어느 날 고아원에 한 기업가가 후원 행사를 위해 방문했다. 그 기업가는 한성그룹의 임원이자 한지훈 회장의 신복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나눠주고 따뜻한 미소를 보였다. 하지만 설아는 그의 위선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움을 감지했다. 그는 다른 아이들에게는 친절했지만 설아를 보자마자 그의 미소는 굳어졌다. 그는 그녀의 뺨에 있는 반점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설아는 그가 고아원을 떠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과 표정에서 자신의 부모에게서 느꼈던 것과 같은 종류의 혐오를 읽어냈다. 그날 밤 설아는 잠 못 이루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뺨에 있는 반점이 그녀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반점 때문에 자신이 약해지거나 비참해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계산적인 계획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지능을 이용해 복수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성그룹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도서관의 낡은 신문들과 잡지들을 뒤져 한성그룹의 역사와 사업 구조, 그리고 한지훈 회장의 행적을 낱낱이 파악했다. 그녀는 한지훈 회장이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가로 보이지만 뒤로는 온갖 비리와 불법적인 거래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설아는 자신의 뺨에 있는 반점이 그녀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반점 때문에 자신이 약해지거나 비참해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 그녀는 사회의 냉혹함과 인간의 이중성을 직접 경험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며 세상의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는데 능숙해졌다. 설아는 18살이 되자 고아원을 떠났다. 그녀는 고아원 원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홀로 서울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뺨에 있는 반점을 감추기 위해 항상 화장을 두껍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한성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를 찾고 그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서울에 도착한 설아는 학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녀는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작은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그녀는 독학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 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그녀는 서울 최고의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그녀의 목표는
학문적인 성취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성그룹에 입사하여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대학 생활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지식을 더욱 넓혔다. 그녀는 대학에서 한성그룹의 후계자인 한승우와 마주쳤다. 승우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재능에 감탄했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천재적인 학생으로만 생각했지만 설아는 그를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설아는 대학에서 한승우와 가까워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한성그룹의 내부 정보들을 조금씩 얻어냈다. 그녀는 그에게서 한성그룹의 모든 비리와 불법적인 거래들을 파헤칠 수 있는 단서들을 얻어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한승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설아가 서울로 돌아온 것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정교한 귀환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아원의 악마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설아라는 이름으로 한성그룹에 당당히 입사했다. 그녀의 뺨에 있던 거대한 반점은 최신 의료기술로 거의 완벽하게 제거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흔적을 감추기 위해 얇은 화장을 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겠다는 그녀만의 맹세였다. 한성그룹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설아는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녀는 차분하고 냉철한 태도로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했고 복잡한 문제들을 순식간에 해결해냈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은 회장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한승우의 눈에도 띄었다. 승우는 그녀의 재능에 감탄하며 그녀를 자신의 비서로 발탁했다. 설아는 승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에게 승우는 아버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였다. 승우의 비서가 된 설아는 한성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승우의 비서로서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밤에는 몰래 회사의 내부 자료들을 빼돌렸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모든 비리와 불법적인 거래들을 파헤쳤다. 그녀는 한지훈 회장이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뒤에서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중 설아는 한성그룹이 한화그룹과의 대규모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지훈 회장은 이 인수합병을 통해 한성그룹의 규모를 더욱 키우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다. 하지만 설아는 이 인수합병에 숨겨진 비리를 발견했다. 한지훈 회장은 한화그룹의 회장과 비밀리에 협약을 맺고 인수합병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설아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한지훈 회장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 인수합병을 막고 한지훈 회장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생각이었다. 설아는 한화그룹의 회장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그에게 한지훈 회장이 그를 배신하고 비자금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렸다. 한화그룹의 회장은 설아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설아는 그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다. 한화그룹의 회장은 설아의 말을 믿고 인수합병을 취소했다. 한지훈 회장은 인수합병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그는 누가 이 모든 일을 꾸몄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불러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아무도 범인을 찾지 못했다. 한지훈 회장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들인 한승우의 짓이라고 의심했다. 그는 승우에게 분노했지만 승우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승우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설에게 누가 이 모든 일을 꾸몄는지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설아는 승우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녀에게 승우는 자신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도구였다. 그녀는 승우를 이용해 한성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칠 계획을 세웠다. 설아는 승우의 도움을 받아 한성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녀는 한지훈 회장의 모든 비리와 불법적인 거래들을 세상에 폭로했다. 그녀는 한지훈 회장이 자신의 딸을 버렸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한지훈 회장은 자신의 모든 죄가 세상에 폭로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도, 권력도, 돈도,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유진과 아이를 향한 깊은 죄책감과 후회뿐이었다. 그는 유진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 매일 밤 그녀의 방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받고 싶었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설아는 아직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한지훈의 진심을 의심했고 그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다. 그녀는 그의 죄책감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한성그룹의 인수합병 무산 사건은 재계 전체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한지훈 회장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에 격렬한 분노를 느꼈다. 그는 모든 임원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쳤지만 아무도 감히 진실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이번 사태의 배후에 한승우가 있다고 의심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시각, 한승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설아와 함께 사건의 전말을 분석하고 있었다. 설아는 한화그룹의 회장이 인수합병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한지훈 회장의 비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승우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승우를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승우는 설아의 뛰어난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설아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비리를 조금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비밀 장부를 찾아냈고 그 안에서 한지훈 회장이 한화그룹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승우는 아버지의 잔인함과 탐욕의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중 한성그룹의 최대 라이벌인 삼정그룹의 회장 강민혁이 한지훈 회장을 찾아왔다. 강민혁은 한성그룹의 위기를 기회 삼아 한성그룹을 인수하려 했다. 그는 한지훈 회장에게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성그룹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한지훈 회장은 강민혁의 협박에 분노했지만 그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설아는 강민혁의 등장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강민혁이 한성그룹을 인수하고 한지훈 회장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한성그룹을 파멸시키는 것이 자신의 복수였지만 그녀는 한성그룹이 강민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한성그룹이 자신의 손으로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설아는 강민혁의 계획을 막기 위해 한승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승우에게 강민혁이 한성그룹을 인수하고 한지훈 회장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승우는 설아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과
한성그룹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한성그룹이 자신의 아버지의 것이지만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설아의 도움을 받아 한성그룹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설아와 승우는 강민혁의 계획을 막기 위해 한성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들은 강민혁의 비리와 불법적인 거래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강민혁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을 세웠다. 그때 한지훈 회장은 설아의 뛰어난 능력과 그녀의 행동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신입사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노련하고 치밀했다. 그는 설아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설아의 신분을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그녀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지훈은 설아의 뺨에 있는 반점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가지고 있던 그 끔찍한 반점의 흔적을 알아보았다. 그는 설아의 얼굴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버렸던 아이가 자신의 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설아를 불러냈다. 네 정체가 대체 뭐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설아는 한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군요. 20년 전 회장님이 버리셨던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저는 회장님에게서 버림받았고 이제 회장님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한지훈은 설아의 말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버렸던 아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러 돌아왔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고통을 잊을 수 없었다. 한지훈 회장은 충격에 휩싸인 채 설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20년 전 자신이 끔찍하다고 여겨버렸던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러 돌아왔다는 사실에 그는 몸을 떨었다. 그는 설아의 차가운 눈빛에서 자신의 죄책감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설아는 한지훈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은 저를 버리셨지만 저는 회장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드리기 위해 저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분노와 서러움이 가득했다. 한지훈은 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는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설에게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받은 고통을 잊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한지훈의 아내 서지연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설아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설아의 뺨에 있는 반점의 흔적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설아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설아, 내 딸, 내 딸아.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끼는 듯 떨렸다. 설아는 서지연의 품에 안겨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서지연이 자신을 버렸던 어머니라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서지연에게서 받은 상처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지연에게서 받은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줄 계획을 세웠다. 서지연은 설아의 차가운 표정을 보며 말했다.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너를 보낸 것이야. 네 아버지의 잔인함으로부터 너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떨렸다. 설아는 서지연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서지연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지연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다. 그녀는 서지연에게서 받은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때 설아의 뺨에 있는 반점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다. 설아는 한성그룹의 역사에 대한 책을 읽다가 자신의 뺨에 있는 반점과 똑같은 문양을 발견했다. 그 문양은 한성그룹의 창립자가 자신의 딸에게 물려준 성스러운 표식기였다. 그 표식을 가진 아이는 뛰어난 지능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며 한성그룹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다는 전설이 있었다. 설아는 자신의 뺨에 있는 반점이 단순한 반점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상징하는 특별한 표식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뺨에 있는 반점 때문에 자신이 버림받았지만 그 반점 덕분에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뺨에 있는 반점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뺨에 있는 반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한지훈 회장은 설아의 뺨에 있는 반점이 자신의 딸이 가지고 있던 그 끔찍한 반점의 흔적을 알아보았다. 그는 자신의 딸이 가지고 있던 그 끔찍한 반점의 흔적을 알아보았다. 그는 설아의 얼굴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버렸던 아이가 자신의 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한지훈은 설에게 무릎을 꿇었다. 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네가 이렇게 뛰어난 아이인지 몰랐어. 나는 너를 버린 것을 평생 후회할 것이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설에게 용서를 구했다. 설아는 한지훈의 진심을 느끼고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한지훈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켰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한지훈은 설아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설에게서 받은 마지막 기회에 감사했다. 그는 설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입에 키스했다. 고맙다. 설아,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게. 그날 밤 한지훈은 설아와 함께 한성그룹의 모든 비리와 불법적인 거래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함께 강민혁의 음모를 막고 한성그룹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함께 한성그룹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지훈은 무릎을 꿇은 채 설아를 올려다보았다. 20년 전 자신이 끔찍하다고 여겨버렸던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러 돌아왔다는 사실에 그는 몸을 떨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분노나 공포 대신 깊은 죄책감과 후회를 느꼈다. 그는 설아의 차가운 눈빛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설아는 한지훈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연민과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저는 회장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한성그룹을 파멸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한성그룹을 지키고 회장님에게서 받은 상처를 치료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지훈은 설아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설에게서 받은 마지막 기회에 감사했다. 그는 설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입에 키스했다. 고맙다. 설아,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게. 그날 이후 한지훈과 설아는 함께 한성그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강민혁의 음모를 막기 위해 한성그룹의 모든 비리와 불법적인 거래들을 파헤쳤다. 그들은 함께 강민혁의 음모를 막고
한성그룹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한지훈과 설아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끔찍한 음모를 꾸몄다. 그는 설아의 정체를 언론에 폭로하고 설아의 뺨에 있는 반점을 이용해 그녀를 악마의 딸로 매도했다. 설아는 강민혁의 잔인한 공격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세상에 폭로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한지훈과 한성그룹의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강민혁의 공격에 맞서 싸웠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뺨에 있는 반점이 자신의 운명을 상징하는 특별한 표식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강민혁은 설아의 용감한 고백에 당황했다. 그는 설아의 반점이 그녀의 약점이 아니라 그녀의 강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설아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는 설아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설아의 용감한 고백에 감동했다. 그는 설아의 용기에 감동했다. 강민혁은 한지훈 회장과 설에게 찾아와 사과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성그룹을 파멸시키려 했던 자신의 음모를 세상에 폭로하고 한성그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왔다. 한지훈과 설아는 강민혁의 진심을 느끼고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강민혁과 함께 한성그룹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성그룹을 더욱 강력한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함께 한성그룹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지훈 회장의 아들인 한승우가 그들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한지훈 회장과 설아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었다. 그는 설아가 자신의 아버지를 유혹해 한성그룹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설에게 분노하고 그녀에게 복수하려 했다. 설아는 한승우의 오해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한승우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악마의 딸이라고 비난하고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한지훈은 아들의 오해에 분노했다. 그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는 아들을 설득하고 그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다. 한승우는 설아와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지 못한 채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는 설아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녀의 정체를 세상에 폭로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설아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한지훈은 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는 아들에게 설아의 과거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는 아들에게 설아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한승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려 했는지 깨달았다. 한승우는 설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오해했어. 나는 네가 내 동생이라는 사실을 몰랐어. 그는 눈물을 흘리며 설에게 용서를 구했다. 설아는 한승우의 사과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한승우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한승우를 용서하고 그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오빠, 이제부터 우리 함께 시작하자. 그날 이후 한지훈, 서지연, 설아, 그리고 한승우는 다시 한 가족이 되었다. 한지훈은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한성그룹의 경영권을 설에게 넘겼다.
그는 설에게서 받은 마지막 기회에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바쳤다. 설아는 한성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지능과 재능을 이용해 한성그룹을 더욱 강력한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모든 비리와 불법적인 거래들을 청산하고 한성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강민혁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살고 있었다. 그는 설아의 용서에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바쳤다. 설아는 한성그룹의 회장이 되었지만 그녀의 뺨에 있는 반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반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반점을 자신의 운명을 상징하는 특별한 표식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그 반점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용감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설아는 한승우와 함께 한성그룹을 이끌었다. 그들은 함께 한성그룹을 더욱 강력한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한지훈과 서지연은 설아와 한승우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들은 설아를 버렸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녀에게서 받은 용서에 감사하며 살았다. 그들은 설아와 한승우에게서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다.